이 학생의 진짜 문제는 이 학생이 모든 것을 평가 모드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별 뜻 없이 하는 말씀이셨겠지만 공부하기 싫으면 다른 거, 잘 할 수 있는 거 했으면 좋겠다. 그 안에 담겨있는 어머니의 마음은 보시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중학교 때까지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계획 짜준 대로,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어머니가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주는 거에 따라서 공부를 하다가 고등학교 가서 확 무너지는 그런 학생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학생들이 그렇게 무너진 다음에 이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포기한 것도 아닌 상태로 지내면서 엄마한테 짜증내고 그러면 이 어머니들이 돌아버리죠. 그러면서 어머니들 드는 생각은 공부하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그냥 다른 거 잘하는 거 찾아서 하면 되지. 왜 저래? 쟤 도대체 뭔 맘이야? 이러면서 굉장히 답답해 하세요. 오늘은 이런 학생의 마음을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힘들어 하시는 어머니가 보내주신 사연 먼저 들어볼게요. 고등학교 1학년 딸을 둔 엄마입니다. 고등학생 되고 1년도 안 지났는데 그러게요. 정말 1년도 안 지났어요. 아직 2년이나 남았네요. 그렇지만 저는 벌써 3년 지난 느낌입니다. 매일이 힘듭니다. 제가 힘듭니다. 애도 힘들겠지요. 초등 때부터 공부시키면 그래도 잘 따라와 주었고 중학교 때는 그래도 성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때는 시험이 다가오면 공부도 했습니다. 자사고 추첨 떨어져서 동네 일반고 갔어요. 저는 좀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내신은 좀 유리하려나 기대했었는데 1학기 중간고사 결과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거의 4등급 나왔어요. 경쟁이 별로 세지도 않은 일반고에서요. 좋아하는 과목인 한국사만 1등급 받았어요. 중간고사 시험 전에 공부한다고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니 그 다음부터는 성적에서 마음이 떠난 것 같아 보여요. 1학기 말 성적도 4등급대로 마무리되었고요. 공부한다고 하면서도 늘 손에서 폰을 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신폰도 사줘봤는데 공부한다며 패드로 볼 거 다 보니까 별 소용도 없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저랑 많이 싸웠고 저도 점점 지쳐갑니다. 예전에는 책 보는 것도 기특했는데 이제는 공부 안 하고 책 보고 있으면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지난 여름방학이 아이와의 전쟁의 절정이었던 것 같아요. 방학 동안 본인도 공부하겠다는 시도를 하지 않은 건 아닌 것 같은데 하루라도 제대로 했나 싶어요. 국영수 내신학원 다니는데 그냥 다니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학원에 안 왔다거나 숙제를 안 했다는 연락은 안 받는데 수업에 크게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딸아이가 만화도 제법 잘 그리고 책 읽는 것도 좋아해서 꼭 공부를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더 늦기 전에 만화를 해보면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그건 뭐 그렇게 쉬운 줄 아냐며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저한테 신경질을 내더라고요. 이제는 공부 안 할 거면 뭐라도 자기 잘하는 거 찾아서 그거 열심히 하면서 좀 해피하게 지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동영상 보고 만화 보고 책 보고 시간만 보내면서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지 저한테 짜증내는데 그 짜증을 받아내는 것도 지칩니다. 사실 성적도 안 나오고 공부도 안 하는데 학원비는 쭉쭉 나가고 그렇다고 다 그만두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연 들어보니까 어머니 진짜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어머니보다 이 학생이 마음이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생한테 사연을 달라고 해도 얘가 줄 것 같지가 않아서요. 이제 간단한 질문지만 줬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답을 해줬거든요. 학생이 질문지 답변을 보면요. 본인의 공부하는 방식은요? 이러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보통 달달 암기하는 방식으로 공부한다. 그리고 이제 계획을 어떻게 세우냐 물었더니 계획을 세우면 거의 작심삼일이다. 나한테 맞는 방법을 모르겠다. 그리고 어떤 공부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더니 내가 좋아하는 과목만 열심히 해서 과목 편차가 심하다. 공부를 왜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계속 가지고 별로 하고 싶지 않아 한다. 그리고 자기 하루 일과는 학교 갔다 학원 갔다 숙제하는데 숙제할 때도 책 펴놓고 대부분 딴짓을 하거나 책을 읽는다고 하네요. 어머니 사연과 학생의 답변을 보면은
아이고, 공부 꼭 잘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 공부 좀 안 해도 괜찮아. 인생에 다른 게 많이 있어. 이런 격려의 말 해주고 싶어지죠. 그런데 지금 이 학생 마음 같아서는요, 다른 걸 해도 별반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요. 왜 달라질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동안 쭉 상담하면서 이런 마음과 이런 문제를 가진 학생을 정말 많이 만나왔어요. 그래서 학생의 WPI 성격 검사 결과, LSI 공부마음 검사 결과, 그리고 이제 어머니의 사연, 그리고 학생의 답변, 이걸 다 종합하면요, 이 학생의 마음이 쫙 그려지거든요. 이 학생은 지금 굉장히 스스로도 혼란스러운 마음이에요. 자기도 자기가 왜 그런 혼란을 경험하는지 잘 모르고 있어서 더 힘들어요. 이 학생의 성격 검사 결과를 보면 M자형 성격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스스로 잘할 수 있다는 믿음도 부족하고 자신감도 없고, 그렇지만 자신이 정한 어떤 높은 기준으로, 높은 잣대로 자기를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는 게 그대로 검사 결과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공부마음 검사를 봐도요, 공부는 정말 미니멈만, 최소한 해야 될 것만 맞춰주자. 그러면서 딴짓하고 시간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주변의 평가에 신경은 엄청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스트레스 엄청 받고, 공부에서 효율은 전혀 오르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시간만 보내고 있다는 게 검사 결과에 그냥 다 나와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공부가 힘들면 만화라도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학생이 뭐라고 답을 했어요? 경쟁이 심해서 싫다고 답을 했어요. 그럼 단지 이게 공부가 재미없어서의 문제일까? 이런 생각이 들죠. 아마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아, 얘는 힘든 거 싫어서 공부도 안 하는구나, 노답이다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얘가 힘든 거 싫어하는 건 맞는데요,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학생의 진짜 문제가 뭔지 궁금해요. 이 학생의 진짜 문제는 이 학생이 모든 것을 평가 모드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학생에게 지금 공부는요, 자신의 능력을 평가받는 일이거든요. 자신이 뭔가를 배우는 활동이 아니에요. 공부에 대한 관점이 이렇게 평가 모드인 거,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공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학생이. 만화도 경쟁이 심해서 안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걸로 봐서는 다른 일에 대해서도 평가받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런 마음이면 공부 잘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학생은요, 공부 못하는 거는요, 머리가 나빠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기가 성적이 안 나와. 그럼 자기는 머리가 좋은 걸까요? 머리가 나쁜 걸까요? 머리는 나쁜 게 돼버려요.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 그럼 성적이 안 나와도 그게 머리가 나빠서라고 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래서 성적이 안 나온 거예요 라고 이유를 댈 수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면 이건 진짜 자신이 능력이 없다는 걸 들켜버리는 일이 되고 말거든요. 그래서 노력하는 거를 피해요. 공부를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를 심리학에서 성장 마인드셋, 고정 마인드셋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학생은 전형적인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걸로 보여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능력은 계속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배움의 기회로 생각하고 자신이 배우는 거에 집중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능력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똑똑해 보이는 거, 거기에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타고난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상황이 되면 뭘 배우는지, 이 배움에 집중하기보다는요, 내가 그걸 얼마나 잘 하는지에 집중을 해요. 처음 배울 때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잘하는 것 같으면요, 흥미를 가지고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조금 지나면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배워서 이제 자기 수준만큼 하거든요. 그런데 자신은 노력이나 연습 이런 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더 잘하게 되면 그때부터라도 열심히 노력해야지 라고 다들 생각하시겠지만,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그 상황을 회피해요. 노력을 했는데도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못하면 그건 자신이 원래 능력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모든 걸 평가 모드로 보고 있는 동안에는요, 자기 문제를 직면하기가 힘들어요. 성적이 왜 안 나오지?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해 보다가 어머, 이게 내가 능력이 안 돼서 그렇구나, 이걸 확인하게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자신의 문제인지, 왜 공부가 안 되는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 방법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스스로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계속 외우는 방식, 그거 실패한 방식인데도 계속 그 방법으로 하고 있잖아요. 실패로부터 뭘 배우겠다는 마음이 없어요. 실패를 들여다보는 건 괴로워요. 그렇지만 이 학생은 사실은 똑똑하다. 너 정말 똑똑하다. 넌 정말 능력이 있어. 이런 평가를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어떻게 느껴져요? 바보처럼, 쓸모없는 인간처럼 느껴지니까 이런 상태로 있는 게 본인이 좋겠어요? 괴롭겠어요? 엄청 괴롭죠. 그래서 계속 엄마한테 짜증을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은 왜 그렇게 평가 모드로 보고 있는 걸까요? 학생의 성격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이제 이 학생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매사를 평가 모드로 보는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많아요. 이게 비교와 경쟁으로 일찍부터 내몰리면서 나타나는 부작용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평가 모드로 보지 않고 성장, 발전에 두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건 살아오면서 주변의 피드백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각자가 어떻게 내면화했는지의 문제인데요. 어른들이요, 애들이 뭔가를 이렇게 처음에 하는데 잘하면 주로 어떻게 칭찬해요? 어머, 너 천재인가 보다. 어머, 우리가 천재인가 봐. 어쩜 이렇게 뭘 해도 잘하니? 어머, 내 새끼 역시 똑똑해. 이런 칭찬을 별 뜻 없이 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요, 아이의 노력에 대한 칭찬이 아니고 아이의 자질이나 타고난 능력을 칭찬하는 거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능력이 있다 이렇게 믿게 돼요. 그리고 이런 능력 중심의 칭찬은요, 애한테 상당히 자신감을 만들어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노력보다는 능력으로 쉽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동시에 심어주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요. 그래서 조금만 잘해도 잘한다는 칭찬을 많이 받거나 그게 능력 때문이라는 칭찬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면요, 역설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조금만 못하면 자신이 능력이 없다는 게 들킬까 봐 이제 염려가 되죠. 그래서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회피하게 돼요. 어머니의 사연에서 보면 이 학생이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시키면 잘 따라와 줬다고 하시잖아요. 그 잘 따라왔다는 거는 결과가 좋았다는 거겠죠. 학원을 보냈더니 점수가 잘 나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배움이 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학생이 칭찬을 받았겠죠. 잘한다, 너 똑똑하다, 너 잠재력이 있다, 너는 공부하는 능력이 있다, 이런 칭찬을 받았겠죠. 그런데 초등학교 공부 잘하려고 이때 이 학생이 엄청 노력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공부는 어느 정도 외우면 그래도 성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 안에서 이 학생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능력을 칭찬받는 것에 익숙해졌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자기는 똑똑해서 그냥 원래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고등학교 오니까 시험도 어려워졌죠. 그렇지만 모든 게 상대평가예요. 줄 세우기예요. 내 능력이 계속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내 노력이 평가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노력을 더 하면 되는데 내 능력이 평가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거는 내 존재에 대한 도전이고 위협으로 받아들여져요. 내 자신이 평가를 받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도 자꾸 자기 자신을 이제 평가 모드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능력의 문제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못하는 건 배우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게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내가 무등하다라고 보는 마인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마음이 LSI 공부마음 검사 그 결과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별뜻 없이 하는 말씀이셨겠지만 이제 어머니도 뭐든 타고난 능력이라고 보시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사연에도 쓰신 것처럼 공부하기 싫으면 다른 거, 잘 할 수 있는 거 했으면 좋겠다. 그냥 공부 말고 만화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안에 담겨있는 어머니의 마음은 공부는 잘할 수 있는 것 같지 않으니까, 즉 너는 이제 공부 능력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다른 거, 잘할 수 있는 거, 네가 능력이 되는 거 해봐라, 그런 마음이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어머니도 능력 위주로 생각하시고 그 능력 위주로 생각하시는 마음이 이 아이에게 전달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일 때는요, 주변에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에 속으로 엄청 민감하게 받아들이고요, 상처받아요. 너는 공부 능력이 안 되니까 딴 거, 네가 다른 능력 있는 거 해,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본인이 엄청 상처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만화를 해도 이제 이렇게 평가받을 거고 이제 경쟁이 치열하면 자기가 엄청 노력해야 된다. 그런데 노력해도 내가 잘하지 못하면 나는 이제 이 만화 능력도 없는 사람이 될 거니까 당연히 안 한다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의 이 성격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물어보셨잖아요. 이 학생의 성격이 M자 성격이에요. 근데 M자라서 이런 평가 모드로 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M자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요, 재능이 많아요. 재능이 많아서 뭘 배우면
초반에 노력하지 않아도 되게 잘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 능력에 대한 칭찬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인정을 받는 그런 경험을 반복해서 하게 되면 자꾸 편하게 능력만 칭찬받으려는 그런 마음이 돼버려요. 그래서 평가 모드의 마음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다. 그 정도의 관계만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평가 모드가 되면 자책을 하고 의욕이 없어지는 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휴머니스트 성격이라면요, 이렇게 평가 모드가 되었을 때는 자책을 하기보다는요,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활동을 적극적으로 막 찾아요. 제 친구들하고 놀거나 내가 잘하는 게임에서 막 빛을 보려고 하거나 그렇게 해요. 그리고 또 로맨티스트만 있는 분들은요, 자책을 하는데 그게 약간 자기연민적인 자책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M자 성격의 사람들은요, 이럴 때 상당히 냉소적인 자책을 해요.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더 잔인하게 바라봐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는 동안에는 뭔가를 해볼 의욕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점점 더 힘들어져요. 그리고 또 이 학생의 WPI 그 프로파일 타임 평가를 보면요, 이 학생은 지금 높은 기준을 만들어 놓고 뭔가 잘하려면 굉장히 완벽하게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뭘 더 시도하기도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도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꾸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학생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 학생은요, 당장 외우는 방식의 이 공부 방법만 바꿔준다고 해서요, 공부가 되고 성적이 오르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아마 다른 공부 방법을 이렇게 알려줘도요, 금세 다양한 이유를 대면서 그거 못하겠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자신이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해야겠다는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상담이 좀 긴 시간을 두고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한두 번의 상담으로 이 평가 모드에서 벗어나게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일단 상담을 하면서 마음이 사실 힘들잖아요, 얘가. 그 힘든 마음도 공감해주고, 또 공부가 왜 힘든지도 물어보고, 또 처음 얘가 공부 시작했을 때 어떤 경험을 했는지, 주변에서 어떤 평가를 들었는지, 그런 것도 이렇게 들어보고, 이 학생의 마음을 좀 풀어주면서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담과 코칭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이 자기가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스스로 의미를 모르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평가받는다고만 생각하면요, 공부를 할 이유를 찾기가 참 어려워요. 공부를 하는 거는 공부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처음부터 저절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없다, 이런 거를 받아들이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돼요.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이 능력으로 다 평가받는다,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내가 뭔가를 배우고 노력하면 내 능력은 성장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성격의 학생들은 또 나름 자기가 굉장히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어둔 자기 나름의 개통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하나하나 격파해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자기가 지금 공부를 할 수 없는 천만 가지 이유를 대거든요. 그걸 하나씩 격파해 가면서 이제 얘가 계속 뭔가 할 수 있는 거, 스스로 할 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줘야 돼요. 그리고 그걸 왜 해야 하는지도 명확히 그 이유를 알려주면서 계속 그런 거를 제시해 줘야 돼요. 이제 그게 이 학생에 대한 코칭 과정인데, 또 그렇게 해서 얘가 그걸 해오잖아요.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 주고, 또 어떻게 하면 네가 이걸 조금 더 잘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또 같이 얘기해 보고, 그래서 또 더 잘해오면 잘하고 있어, 야 저번하고 요번하고 이렇게 네가 달라지고 있다, 너 어떤 느낌 드니? 그러면서 자기가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뿌듯함을 조금씩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이끌어줘야 돼요. 근데 이게 한두 달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스스로 자신이 그렇게 평가 모드로 자신을 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모든 게 힘들었구나, 이제 그거를 인정하는 지점까지 오면요, 그때부터 가속도가 붙어요. 그래서 스스로 성장한다는 느낌이 들 때, 내가 잘하는데 내가 그냥 잘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실력이 늘어, 이런 느낌이 들 때, 그럴 때 얘가 이제 해볼만해지고 재미도 느껴지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 공부의 의미가 찾아지는 거지, 공부의 의미는 이거야! 라고 딱 정한다고 그 의미를 찾겠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다 겪어야지 이 학생한테 마음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학생의 공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요, 단순히 교재를 바꾸거나 뭐 진도를 어떻게 다르게 하거나 아니면 문제풀이를 반복해보거나 공부 방법을 살짝 바꿔보거나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담과 코칭이 포함된 그런 과정이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 아니고 딴 거를 하겠다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뭘 하든지 이 학생이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 해도 지금 이 상태면은 평가 모드로 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다 거치면서 스스로 성장 마인드셋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일찍부터 경쟁으로 내몰린 폐해라고나 할까요?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 모드로 바라보면서 공부를 하지 않는 것으로 자기 방어하고 있는 이제 그런 학생의 사례를 오늘 살펴봤어요. 이게 공부를 그만두고 아니고의 이슈가 아니라는 거 좀 이해되시죠? 학생이 공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학생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이런 문제는 참 해결하기 어려워요. 제가 학습 심리 상담 코칭을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저도 학생들한테 이 공부가 전부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시기에 애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공부예요. 그럼 그 공부에서 어려움과 문제가 생긴다는 건 단순히 이 학생이 공부 자체에서만 어려움과 문제를 느껴서 생기는 게 아닐 가능성이 많거든요. 학생에게 어려움과 문제는 있는데 공부가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공부에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학생이든 아니면 음악이나 체육, 미술 이런 쪽으로 이제 진로를 선택한 학생이든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 현재 어떤 마음으로 그걸 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 스스로 자신의 발전을 이렇게 모색해 갈 수 있는 그런 성장 마인드셋을 이 시기에 만들어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애들이 공부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대부분 다 요거를 학업의 문제로 보거나 이해력의 문제, 문제풀이 연습이 잘못돼서 그렇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선행을 빼거나 학원을 찾거나 가외를 붙이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하면 된다고 믿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공부 과정이 있어야 되긴 해요. 그렇지만 그거를 어떤 마음으로 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내가 그걸 할 수 있는지를 알면서 하는 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학습 심리 상담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코칭까지 붙여서 학습 심리 상담 코칭을 하는 거거든요. 공부 과정에서 꾸준히 자기 마음을 인식하고 마음에 맞는 이제 공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진짜 자기 자신이 원하는 성적 그리고 입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